이쪽이 항상 아파서 검사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안녕하세요. 서재건 링커병원에서 척추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조호연입니다. 오늘은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담이 걸리는데 항상 이 자리가 그래요. 아파지기 시작하면 이쪽 근육이 딱딱해지면서 아주 꼼짝을 못해요. 열심히 마사지 해주고 약 먹고 하면 또 금세 풀리는데 조금만 뭐 잘못하면 바로 다시 심해져요. 항상 승모근 쪽이 아프고 심하면 막 두통도 오고 얼굴까지 아파져요. 이쪽이 항상 아파서 검사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진단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이란 근육 또는 근막에 통증 유발점이 발생하고 해당 근육의 통증과 이에 동반되는 연관통, 또한 운동 제한 등의 여러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외상에 의해서 근손상이 발생하거나 과도한 근사용 혹은 좋지 않은 자세가 지속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척추 측만증이 있거나 거북목 증후군이 있거나 관절염이나 척추증 등이 심할 때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전신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거나 비타민 결핍 또는 빈혈이 심할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어떤 독립된 질환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다른 근골격계의 질환들과 동반되는 경우가 더 많아 환자들의 유병률을 조사해보면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의 30에서 93%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의 경과에 심리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상의 발생과 악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이 왜 발생하느냐? 아쉽게도 아직은 잘 모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가설은 과도한 근사용 및 경직으로 인해 근육 내 국소 부위에 저산소, 저혈량의 상태가 발생하고 근육의 정상적인 작동에 필수적인 칼슘 이온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한 근경직의 지속에 의해 타우트 밴드가 생성되고 근육 내 저산소, 저혈량 상태가 악화되는 악성순환을 지속하게 됩니다. 동시에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늘어나면서 통증의 민감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증상은 가장 대표적으로 근육통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픈 자발통이 둔중하게 쑤시는 듯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흔하지만, 간혹 뭔가 찌르는 듯 찌릿한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움직임에 따라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호전되는 양상도 있으며, 아픈 압통의 범위가 점점 넓게 분산되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통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마치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에서처럼 저림, 시림 등의 신경통의 양상이 근육통과 동반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주관적으로는 힘이 빠지는, 검사에서는 괜찮지만 나는 힘이 빠진다고 느끼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힘 빠짐으로 인해서 운동 범위의 제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목 주변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두통이나 안압통, 이명, 귀가 먹먹해지거나 어지러움 등 다양한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이 주로 발생하는 부분은 목 뒤쪽에서부터 승모근을 따라서 양 어깨까지 퍼져가거나, 또는 견갑골을 중심으로 견갑골의 내측 또는 외측으로 해서 퍼져가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으로는 갈비뼈의 하단부를 따라서 몸통을 따라 돌기도 하고, 복통이나 요통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근막 통증 증후군이 허리 아래쪽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골반의 통증, 엉치와 다리까지 내려가는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의 외측부와 뒤쪽, 그다음에 정강이 아래쪽의 앞쪽 부분 또는 종아리 뒤쪽으로 통증이 퍼져갈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아킬레스건이 있는 부분까지 내려가면서 보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많은 연구를 시행하였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 카테고리의 질병으로 진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의사에 따라, 병원에 따라, 또 크게는 나라에 따라서 진단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명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질환인 게 사실입니다.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의 진단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혈액검사, 신경검사, 영상검사 등이 없습니다. 특히 앞에 그림에서 보셨듯이 요추,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있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와 많은 부분에서 겹치고 함께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등의 해결할 수 있는 병이 기저에 깔려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선행, 기저의 질환이 없거나 기저질환 치료 후 지속되는 증상에 대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 혹은 기저질환의 후유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근막 통증 증후군을 의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근막 통증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검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의사의 촉진입니다. 또한 초음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르거나 만졌을 때 특정 양상의 통증이 유발되거나 딱딱한 밴드가 만져지는 경우 근막 통증 증후군의 유발 부위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근육 내의 특정 부위에 저음영이 보이고 해당 부위를 치료했을 때 증상의 호전이 있다면 근막 통증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부에서는 신경전도 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관찰될 수는 있지만 임상적으로 크게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외 영상 검사를 통해서 바탕에 깔려있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우선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못 찾고 그러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너무 우울해져요. 근막 통증 증후군은 바로 이 우울감을 먹고 더 크게 자라납니다. 내가 아픈 원인을 밝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때문에 심한 혹은 반복적인 통증이 있다면 해당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하고 명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검사 후에도 객관적인 통증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증상 자체에 초점을 맞춰 근막 통증 증후군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재원 링커병원 조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